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강이에요. 종강. 종강.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거죠. 아, 시험 끝났다. 이제 재수해야지. 뭐 그런 느낌. 그 다음 주에 다음 바로 PST 개강이니까. 아, 우울하네요. 아무튼 뭐 언젠가 끝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강학생들도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합니까? 내 이번에서 이 얘기 안 했죠.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해요? 대학 가면은 신나겠지. 그러면서 이제 견디죠. 그다음에 대학 가면 어떻게 돼요? 피트 해야겠다. 피트만 끝나면 끝난다. 피트. 그래서 재수, 삼수, 사수 해갖고 피트 들어갔어요. 약대. 약대만 들어가면 최고겠지. 약대 들어갔더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약대 들어가면. 제가 치전원 다녀봐서 아는데 그 찌질하면 계속 연속이야. 그냥 학원 대신에 학교에 갈 뿐이지 계속 찌질해. 뭐야? 왜 계속 찌질하지? 왜 계속 남루하지? 아, 졸업하면 멋있어지겠지. 그리고 졸업해. 제약회사 들어가. 계속 남루해요. 그래서 힘들어. 아, 제약회사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약국 차려야겠다. 약국 차릴 때까지 돈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돈을 모아. 그래서 약국 차렸어. 잘 안 돼. 환자가 안 와. 그래서 계속 막 분투했어. 막 포스트잇도 돌리고 막 뭐냐 물티슈도 돌리고 막 해갖고 내 약국을 막 홍보했어. 힘들게. 그래갖고 약국이 이제 안정화됐어. 몇 년간 병 걸렸어. 막 당뇨 막 이런 거 있죠. 나이먹 걸리고. 그래서 막 앉아 있는데 막 손발이 부어. 그 옛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냥 손발이 부어. 그래서 털썩 퇴근길에 벤치가 있어서 털썩 주저앉았어. 근데 앞에 고등학생 둘이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노는 게 이렇게 지나가.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막 부러워. 결국 이 뭐냐? 결국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응? 결국 흙으로 돌아가. 결국 당뇨 걸리고 뭐 다 병 걸려서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됩니다. 응? 여러분 당뇨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막 걸어 다니지. 예? 그 뭐야 저기 뭐야 막 하여튼 아픈 사람 많습니다. 예. 어,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위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아주 맑고 명랑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478페이지. 이런 쓸데없는 잡소리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문제 풀이 가면은 잡소리 안 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지막이야. 자 그러면 오늘 478페이지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갈 건데 상대론은 이쪽에서 해볼까? 상대론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상대론 대표적인 게 상대 속도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상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상대 길이, 상대 질량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상대 속도는 이미 경험을 했죠. 이런 거죠. 이런 게 있죠. 상대 속도 그래 이거부터 하자. 어떤 자동차가 10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속도가 10m/s로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쪽으로 타고 가면서 봤어. 마이너스 5m/s로. 그럼 이 사람이 볼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15로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너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 하면 내가 보는 상대 속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쪽에서 또 어떤 관찰자는 플러스 방향으로 5m/s로 가면서 이걸 봐요. 그럼 어떻게 보이나요? 10 빼기 5, 5로 보입니다. 더 느리게 보여. 왜냐면은 이 위에 게 10 가는 동안 5 따라잡으니까 이게 얘 입장에서 보면 5로만 멀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게 측정되는 거죠. 이게 상대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의 속도 자체가 변했습니까? 상대론의 핵심을 말해드릴게요.
상대론의 핵심은 얘의 속도. 누님 웬일이세요? 원래 계셨나? 오늘 오신 거예요? 원래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본 거지? 아무튼 10m/s로 가고 있는 이 속도 있잖아요. 그게 변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대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찰자 기준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보이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얘의 속도가 15로 빨라진 게 아니라 내가 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대론 개념에 따르면 A가 관찰했을 때랑 B가 관찰했을 때랑 이 C라고 해볼까? C의 속도는 다르게 측정됩니다. A가 관찰했을 때랑 B, 그러니까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게 측정되죠. 하지만 얘의 속도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론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게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보일 뿐이야. 그러면 상대 시간이나 상대 길이도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보이고 시간이 다르게 측정되고 길이도 길이가 다르게 측정되는 같은 길인데 어떤 사람이 보면 짧게 어떤 사람이 보면 길게 측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관찰을 못 하죠. 이런 거를 관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길이가 다르다, 시간이 다르다 이런 거 관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걸 관찰하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돼. 내가 여기서 굉장히 빠른 속도라 하면 빛의 속도에 버금갈 정도로. 뭐 빛의 속도의 절반 정도, 빛의 속도의 70% 정도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컨드죠. 형님 오셨군요. 형님 그 달리기 얼마라고 하셨지 그때? 50m를 6초였나? 6초였나? 6초. 그러면은 100m를 거의 100m 10초에 달린다고 칩시다. 형님은 좀 뭔가 더 가속될 것 같아. 50m를 6초에 달린다면 뭔가 더 가속될 느낌이야. 포스가. 그래서 100m를 10초에 달린다고 하면 10m/s가 저 형님의 속도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3억 m/s입니다. 빛의 속도. 그럼 빛의 속도에 비해서 너무 느리죠. 0.000000001배. 0.0000001배? 1배? 요즘 문제가 많죠. 그것도 요새. 네, 사회적으로 남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남녀 함께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죠 요새.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잠깐 샜는데 그러면요 만약에 여기가 아주 느린 세계라고 해봐. 아주 느린 세계. 아주 느린 세계여가지고 이 세계에서는 얘의 최소 속도가 0.0000005 이게 최대 속도야. 제일 빠른 사람이 이 세계에서는 저 형님이 제일 빠르다고 하면 우리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는 제일 빠른 사람의 속도가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오른쪽으로 제일 빨리 달린다 그러면은 플러스 0.000000005m/s 정도 빠르기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상대 속도 얼마로 보여요? 10 빼기 0.0000005 해봐야 그냥 10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얘가 봐도 10, 얘가 봐도 10, 멈춰있는 애가 봐도 10, 멈춰있는 나무가 있어. 나무가 봐도 10, 빨리 달려도 10, 느리게 달려도 10, 그냥 다 10이야. 그럼 이런 세계가 있다. 그러면 이 속도는 그냥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는 상대 속도를 느낄 수가 없겠죠. 이런 세계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거는 상대 속 봤을 때 상대 속도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10으로 느낍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대 시간을 느끼려면 이 속도에 버금갈 정도로 빨라져야 돼요. 빛의 속도에 버금갈 정도로 빨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제일 빠른 형님이 10m/s. 그럼 뭐 내가 타고 간다고 해도 음속 제트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300m/s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느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거나 시간이 빠르게 가는 걸 관찰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상대 시간이랑 상대 개념,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온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등속도 운동 하는 물체를 다루는 거고, 이거는 가속도 운동, 즉 일반적인 운동입니다. 이건 특수한 운동이고, 특수한 운동이랑 일반적인 운동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일반적인 게 더 어렵죠. 특수한 경우는 단순화시킨 거죠. 등속도 운동 굉장히 단순한 거죠.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는 겁니다. 방향도 변하지 않고 빠르기도 변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은 이상기체랑 일반기체랑 어떤 게 더 복잡해요? 일반기체가 복잡하죠. 그럼 이상기체는 뭐예요? 간단한 기체입니다. 부피도 없고 서로 간의 인력이나 반발력도 없고, 그런 특수한 운동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화해서 배우는 건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몇 가지 예시만 제가 그 소개해 드릴 거고, 특수 상대성 이론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이랑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먼저 이거를 발표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나중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위상 수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견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파동과학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마이컬슨 몰리가 실험한 겁니다. 여기 반투명 거울이 있고, 이렇게 가서 온해하고 이렇게 가서 온해가 만났을 때 보강상쇄, 보강상쇄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여기 백큐ම් 펌프로 여기 기체 넣어놓고 뽑으면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런 빛 검출기를 놓고 실험한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실험한 거를 어디서 실험했습니까? 이 실험을 뭐 캐나다, 지구에서 했죠. 지구에서 했습니다. 이게 지구에 있어. 빛 검출기가. 빛 검출기가 지구에 있습니다. 지구. 그 우리 카이공 저기 회식하면은 이제 술 먹고 어르신들 술 취해서 거나하게 취해서 우리 저기 뭐야 야구방망이나 한번 때리러 갈까 그래요. 그래서 야구방망이 때리러 가서 뿅 나오면은 빵 치고 이런 거 한다고 했죠. 신우성, 손지호 주로 둘이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어르신들은 그냥 뒤에서 이제 껄껄껄 웃기만 하시고, 물론 힘들죠 어르신들은. 근데 그 야구 교대역에 야구 하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게임기들이 있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삐리링 방망이로 때리는 거야. 자, 우리 지호 쌤 한번 힘 자랑 좀 해보지. 예. 빵! 빵 때리면 뿅 뚜루루루루 뭐 75. 자, 이번엔 신호성 쌤 빵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띠리링. 너무 뒤에. 띠리리링. 동전 넣으면 이렇게 퉁 튀어나와. 그럼 이제 빵 이렇게 때리는 거죠, 주먹으로.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팡 때리면 팡쾅 뚜루루루루 이렇게 점수 나옵니다. 뭐 74 이렇게. 그냥 뭐 76 이렇게. 이게 뭡니까? 파워.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쳐? 이거 해봤지? 이거 어떻게 해요? 뭐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이거 때리는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그 회식 전날 이걸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야 많이 나올 것인가 이제 유튜브에서 펀치 하면 나와. 그러면 이제 가장 강하게 어떻게 해야 강하게 때리냐.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빵 때리면 안 되지. 이렇게 잡고 반동해갖고 이렇게 쳐야 돼. 이게 몸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렇게 쳤을 때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빨리 때렸기 때문에. 빨리. 그러니까 빨리 와서 탁 맞으면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아유 맛있어? 에휴 이렇게 민 거하고 목구멍에 넘어가 쫙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싸대기하고 미는 거하고 속도죠. 속도 차이입니다. 똑같은 손인데 속도가 빠르면 여기 강한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체가 날아와서 탕 부딪힐 때 이 속도 측정기가 힘을 측정합니다. 탁 받았을 때. 그 속도가 빠르면 압력도 크잖아요. 운동에너지가 크면 막 기체 압력도 크듯이 와서 탕 때릴 때 힘이 크면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측정해요. 그게 속도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속도 측정기는 뭐가 날아와서 부딪혔을 때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탁 부딪히면 속도가 빠르게 측정이 돼요. 근데 속도가 빠르게 측정되려면 그럼 여기 속도 측정기가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다 공을 던져. 공을 던지는데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 초등학교 때 담임쌤밖에 없죠 그때. 그냥 뭐 5학년이면 5학년 쌤이지. 우리 반 쌤이 너 오늘 숙제 안 한 놈들 나와. 그 이제 나옵니다. 아이고 손주, 너 이놈아 때리기도 힘들다 이놈아. 자진납세 이 유행이었어 그 당시에. 내 얘기했어요? 자진납세. 그 당시 TV 프로그램에 그게 있었어. 코미디에, 개그에 자진납세. 그럼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날아가서 탕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놈아 힘들어 와서 자진납세. 그럼 내가 날아가서 쾅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죠. 아파. 그러면 선생님이 때린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내가 10m/s로 가서 쾅 부딪혔다 하고 내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주먹으로 와서 빵 때렸다. 마이너스 10m/s로 와서 빵 때렸다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아픈 게. 동일한 아픔이야. 그럼 만약에 5m/s로 내가 날아가고 동시에 선생님이 5m/s로 주먹을 날렸다.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이 아프죠. 그러니까 맞았을 때 받는 힘은 상대 속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상대 속도. 그러니까 그냥 날아와서 탕 때린 거하고 만약에 이게 나는 10m/s로 가는데 선생님이 동시에 주먹을 날렸다. 그럼 더 아프죠. 더 아픕니다. 선생님이 갈 때 내가 도망가면 좀 덜 아프죠. 으악! 도망가. 팔이 손에서 얼굴에서 났네. 으악! 도망가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땅 때린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마이너스 5m/s. 그다음 선생님 마이너스 10m/s. 이놈 새끼. 그러면 어때요? 우리 그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충격 시간이 아주 덜 아프다 이겁니다. 상대 속도가 5로 측정되죠. 이런 경우에.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 지구야. 그리고 여기에 빛검출기가 있어. 빛검출기. 그럼 빛검출기면 빛이 오는 걸 검출하는 거야. 근데 그 검출기에 빛 알갱이가 날라오면 검출이 되는데 이쪽에 뭐 우캬우캬 성이 있어. 그뭐 아주 먼 곳에 행성이야. 저기 우캬우캬 성 뭐야? 그런 별이 보여. 별. 아주 멀리. 그 왜 보여요, 그거? 야, 불 꺼봐. 잠깐 사고 실험을 하겠습니다. 불 꺼봐. 이게 무슨 색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지. 검은색. 불 켜봐. 주황색이었다. 어떻게 보여? 불 켰으니까. 빛이 여러분 눈에 들어가니까 보이는 겁니다. 즉 어떤 별이 보인다는 거는 그 별에서 날라온 빛알갱이가 여기 도달한 거예요. 그럼 빛알갱이가 날라올 때 빛알갱이 속도가 얼마야? c죠? 3 곱하기 10의 8승 m/s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성이 있다고 할까요? 나메크 성이라고 할까? 나메크 성에서 내가 봤던 만화영에 나오는 설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C로 날라온다. 그럼 여기 쾅 도착했을 때 빛의 속도가 측정될 거 아니야. 그렇죠? 반대쪽에 있는 별에서 날라왔을 때 빛의 속도가 측정될 텐데 이 지구가 이쪽으로 공전하고 있어. 속도 V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날라온 빛알갱이는 어떻게 측정돼야 돼? 더 빠르게 측정돼야 됩니다. 왜냐면 자진납세하면서 쾅 부딪힌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날라온 거는 더 작게 측정돼야 돼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가 둘 다 C로 측정됐어.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속은 이쪽에서 오든지 이쪽에서 오든지 관찰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지
관찰자의 상태랑 무관하게 비달갱이를 보면은 항상 C야. 그게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이 속도 기준, 상대 속도에 따르면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상대 속도에 따르면 이런 거죠. 아, 그거 참 이상하다.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이런 거예요. 속도가 다르게 측정돼야 되는데 같게 측정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는 ES야. 하나는 S야. 그럼 속도가 달라야 되잖아요. 얘가 EV, V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V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똑같이. 그거 참 이상하다. 이걸 관찰한 거야. 마이컬슨의 몰리가. 이걸 관찰하고서 이걸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잘 모르겠다. 그랬어. 근데 아인슈타인이 지나가면서 뭐야 이거? 시간이 상대적인가 보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얄밉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랑 오늘 종강이니까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시험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설정이에요. 시험을 볼 거야. 근데 20문제를 1시간 동안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처럼 딱 주고 이제 시험을 볼 건데 똑같이 1시간 줄게. 그리고 시작해. 그러면 공정하죠. 공정한데 시간을 1시간을 어떻게 주냐면 손지호 강의를 하나 틀어. 손지호 강의를 하나 틀고 넌 2배속으로 틀어. 넌 1배속. 나랑 생일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1시간이 지나면 여기선 30분밖에 안 지나죠. 그럼 같은 1시간이라도 다르죠. 얘가 느린 거죠. 느리게 가니까 얘가 더 긴 거야. 시간이. 실제 시간이. 이게 상대 시간입니다. 그럼 상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이제 배경이야. 배경. 상대성 이론이 나온 배경. 어떻게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느냐. 이 광속 불변의 법칙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같은 1시간이라도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혼자 생각한 거죠. 아인슈타인이.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478페이지에 몇 개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마이컬슨 몰리가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거죠. 빛의 속력의 차이가 없어요. 어느 쪽에서 날아오는 빛도. 분명히 지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속도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속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시간이 상대적이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상대적인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그 전에 몇 가지 정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동일한 관성계라고 있어요. 동일한 관성계. 동일 운동 상태를 가진 물체의 집합을 동일 관성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동일 관성계 뭔지. 자, 이 C라는 자동차를 볼 때 10m/s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나무가 볼 때. 그럼 나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 나무 옆에 서 있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볼 때도 10으로 보이죠? 얘랑 얘는 속도가 0으로 똑같죠? 이런 게 동일 관성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동차 타고 5m/s로 가면서 이걸 보면 5로 보이죠? 얘가 봐도 5로 보입니다. 그럼 얘랑 동일 관성계야. 그러니까 동일 관성계는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애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등속도 운동만 다룹니다. 간단하죠? 동일 관성계랑 속도가 같은 애야. 속도가 같은 애. 얘랑은 다른 관성계죠. 얘랑은 다른 관성계고 얘랑 같은 관성계입니다. 그럼 같은 관성계가 봤을 때는 속도가 동일하게 측정된다는 겁니다. 같은 관성계. 알겠죠? 그럼 얘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어. 얘 같은 관성계입니다. 같은 관성계. 그럼 얘가 이 길이를 측정하면은 같은 관성계에서 측정한 거죠. 그걸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시계를 차고 있어요. 미쳤죠? 나무가 시계를 차고 있어. 근데 같은 관성계죠. 근데 얘가 이 시계를 바라봐. 그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시간을 측정한 거 그게 고유 시간이야. 같은 관성계에서 측정한 게 고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계를 차고 있네. 이 사람이 이 시계를 봤을 때는 다른 관성계죠. 그럼 시간을 내가 저기 돌아간 시간을 측정했다고 쳐봐. 그건 고유 시간이 아닙니다.
고유 시간은 같은 관성계에서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에요. 같은 관성계 뭔지 아시겠죠? 속도가 같은 애들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상대성 원리에 478페이지에 맨 아래 상대성 원리.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5m/s로 움직이는 애나 마이너스 5m/s로 움직이는 애나 정지해 있는 애나 F는 ma 이런 식들은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내용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광속 불변의 원리.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C로 일정하다. 여기는 별표 치세요. 광속 불변의 원리는 어떤 관찰자가 바라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비달갱이가 하나 날아가고 있어. 비달갱이가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다. 속도 C로 보인다. 그럼 얘가 봐도 C, 얘가 봐도 C, 얘가 봐도 C 다 C라는 겁니다.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야. 이것 때문에 상대론이 나온 겁니다. 그럼 상대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4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간 팽창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우주선이야. 우주선에 이렇게 타고 있어. 타고 있는데 바닥에 불이 있어. 바닥에 불이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 켜봐. 스위치 눌러봐. 뿅, 뿅 이렇게. 뿅. 여기 스위치 눌러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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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스위치 누르면 뿅. 비달기가 날아가서 퉁 하고 여기 부딪히죠. 빛이 도달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그럼 이 사람이 볼 때 이 비달갱이는 빛의 속도로 갔겠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여기 탁 부딪힐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그게 고유 시간입니다. 왜냐면 같은 관성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같은 관성계에서 일어난 일이야. 같은 우주선에서. 그러면 이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던 움직이지 않고 있던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같은 관성계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동일 관성계에서 일어난 시간을 t0라고 합니다. 고유 시간이라고 그래. 이 사람이 비달갱이가 뿅 튀어나와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면 그게 고유 시간입니다. 그럼 C 곱하기 t0 하면 그게 뭐예요? 이 길이가 되죠. 이 길이가 되죠. L0라고 하겠습니다. L0는 C 곱하기 t0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관성계의 어떤 길이를 측정하면 그게 고유 길이야. 자, 그럼 바깥에서 바깥 관찰자가 있습니다. A, B라고 할게. 바깥 관찰자가 저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우주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었어. 그래서 우주선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도 움직이죠. 여기까지 움직였고 빛도 여기 이 빛이 튀어나온 요 전구가 여기로 옮겨옵니다. 그럼 도착한 지점이 여기가 되죠. 도착한 지점이 여기가 돼.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이 우주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근데 우주선의 속도가 v라고 해볼게. 그럼 우주선이 이 비달갱이가 뿅 튀어나와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는 요 거리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 요 거리는 얼마예요? v 곱하기 t입니다. 이때 t는 바깥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에요. 바깥에서 관찰했으니까. 바깥에서 우주선이 움직이는 걸 관찰했죠. 바깥에서 관찰한 거야. 그럼 비달갱이가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우주선은 이만큼 갔어. 그럼 비달갱이는 이 사람이 볼 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도착한 거죠. 그럼 비달갱이가 어떤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걸로 보이냐면 이 사람이 볼 때는 이런 궤도를 따라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비달갱이가. 근데 둘 다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따라서 쭉 움직인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길이를 제가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 L은 어떻게 측정되죠? 이 사람이 봤을 때 빛의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비달갱이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쪽으로 날아가는 걸로 보이거든. 이렇게 비달갱이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쪽으로 날아갈 때나 이쪽으로 날아갈 때나 이 사람이 봤을 때나 이 사람이 봤을 때나 항상 C야.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빛의 속도는 항상 C야. 근데 딱 봐도 명백하게 이 대각선 길이가 더 길죠. 그러면 이 시간이 더 깁니다. 이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더 길어. 자, 그럼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삼각형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돼요. 삼각형. 그럼 이거 CT 제곱은 얼마입니까? CT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VT 제곱 더하기 CT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되죠? T로 묶기 위해서 이거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곱하기 T 제곱은 C 제곱 T 제로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럼 T는 C 제곱 V 제곱 T 제로 이거 제곱 다 있으니까 이거 제곱 없애기 위해서 루트 씌우겠습니다. 그럼 여기 루트 씌워지고 T 제로 제곱은 없어지겠죠. 자, 이거를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고 감마라고 씁니다. 로렌츠 인자. 자, T0는 뭐예요? 고유 시간이야. 원래 시간. 이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난 개, 우주선 내부, 그 개에서의 측정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해. 그 다음에 그 개에서 일어난 일을 어떤 사건을 바깥에서 다른 개에서 관찰한 거죠. 이 사람이랑 속도가 다르죠. 그럼 다른 관성계예요. 다른 관성계에서 관찰했을 때 시간을 t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t와 원래 고유 시간 t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로렌츠 인자는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죠. 분모가 작으니까 V만큼 빠지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원래 그 우주선 타고 가봐. 우주선 타고 간다. 우주선 속도를 봐야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본다. 비행기에서 불 켰어 이렇게 뿅 올라가는 거 본다. 이게 올라가는 시간을 측정하지도 못하죠 우리가. 근데 이건 다 사고 실험이야. 실제 세계에서는 이 C가 얼마야? 3억이야. 공이 8개입니다. 제곱하면 몇 개야 공이? 16개야. 거기서 우리의 속도 빼봐야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이에요. 우리 실제 세계에서는 그냥 1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나 이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나 달라질 이유가 없죠. 느린 세계에서는. 근데 만약에 빛의 속도 버금갈 정도로 빨라졌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 V 제곱이 빛의 속도에 버금갈 정도로 빨라져 가지고 이걸 뺐더니 이게 분모가 2분의 C 제곱이 됐다. 만약 절반이 됐다. 그래서 이 로렌츠 인자를 계산해 봤더니 루트 2가 나왔다. 혹은 이 안에 걸 계산해 봤더니 4가 나왔어. 그래서 루트 C였더니 2가 나왔다. 그러려면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죠. 비달갱이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우주선이 이만큼 갔다? 그럼 빛의 속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로 만약에 빨리 움직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로렌츠 인자가 2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T는 T0의 2배야. 그러면 T0가 1시간일 때 T는 2시간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2시간, 얘는 1시간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얘가 이제 시계를 차고 있어. 어이구 하나 더 그랬네. 이러면 안 되죠. 네. 자 3시야. 3시. 그리고 나도 시계를 차고 있다. 3시야. 똑같이 3시야. 근데 여기서 1시간이 지났어. T0가 1시간이야. 그럼 나는 2시간 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5시가 됐을 때 여긴 4시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얘가 여길 봤을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겁니다. 내가 1시간 지날 때 여기는 30분밖에 안 지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손지호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었어. 그럼 손지호가 나와서 뭐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손지호가 어떻게 보여요? 0.5배속 강의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다 2배속으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1배속을 처음 느꼈을 거야. 실제 실강에서 이 정도로 지루하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이 관찰된다. 그게 시간 팽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대로는 이쪽으로 와봐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실제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잘 봐.
몇 개야? 2개야? 어떻게 알았지? 몇 개야? 몇 개야? 아 힘들어 죽겠네. 몇 개 모르겠지? 몇 개로 보였어? 4개로 보였지? 3개 다 바보. 그렇게 보인 겁니다. 4개처럼 보였죠? 안 그래? 배속으로 보니까 모르겠지? 몇 개로 보여? 4개로 보였다? 바보. 3개. 3개였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뭔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빛의 속도 버금갈 정도로 빠르게 손을 흔들었잖아. 그럼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 보여. 뭐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뭐 막 그 영화 보면은 막 꿈꿀 때 확 지나오고 막 그럴 때 으악 막 막와와 이럴 때 그때 뭔가 이렇게 막 얼굴이 막 휘기도 하고 막 그런 꿈 같은 거 꿀 때 있잖아.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얼굴이 실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시간 팽창이라고 합니다. 시간 팽창. 그래서 관찰자가 빛의 속도에 버금갈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의 안에 이 관성계, 그러니까 다른 관성계에서 이 관성계의 시계를 보면 시간을 보면 느리게 가는 걸로 관측된다. 자, 그러면 480페이지에 시간 지연, 시간 팽창 보겠습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하고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다른 관성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속도가 다를 때요. 이 관찰자가 이 사람을 볼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인다. 고유 시간은 480페이지 맨 아래 뭐 로렌츠 인자 지금 여기서 이거를 c제곱으로 다 나눈 거야. 그래서 뭐 1 빼기 c분의 v 제곱 뭐 이렇게 써 있죠. 간단하게 하려고 그렇게 썼는데 오히려 이게 더 간단해 보이네. 지금 보니까 이게 더 간단해 보입니다. 이게 더 뭔가 좀 더 잘 보이죠? 눈에 잘 들어오네. 그냥 이렇게 쓰세요. c제곱으로 나눈 거야. 분모 분자 똑같은 숫자입니다. 로렌츠 인자. 그래서 로렌츠 인자는 어떨수록 커져요? 이 속도 차이가 클수록 커집니다. 속도 차이가.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 고유 시간은 같은 개에서 사건과 사건 사이 시간이다. 빛이 뿅 튀어나온 순간부터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걸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야. 자, 그러면 옛날에 제가 이런 거 설명드렸었는데 내가 우리 할머니랑 김혜중 여사하고 그 기차를 탄 적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 날 참 좋아했지. 근데 아니 옆에 기차 가는 거야. 옆에 기차가. 그래서 할머니 기차가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친구가 타고 있었어. 난 B야. 할머니 기차가 간다 그랬어. 근데 할머니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가는 거야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거였습니다. 얘가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 했었죠? 할머니가 나에게 깨달음을 줬어. 우리가 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때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내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니까 내가 얘를 볼 때 네 속도 빼기 내 속도 하면 자, 네 속도 빼기 내 속도 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V가 나오죠. 네 속도 0이고 빼기 내 속도 마이너스 V 하면 내가 볼 때 속도가 나옵니다. 내가 볼 때 속도. 내가 볼 때 속도는 V죠. 그래서 할머니가 바보.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왼쪽으로 가는 거다 그랬어. 그렇구나 그랬어. 내가. 그런데 할머니가 틀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머니가 틀렸어. 내가 예를 들어줄게.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지구 안에 있습니다. 지구. 근데 지구야. 근데 지구가 공전하고 있잖아. 지구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지구에 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라고 해봐. 10으로 보였다고 쳐봐.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0으로 가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게 20으로 갔다. 그리고 이거는 10으로 갔다. 바깥에서 봤더니 실제 속도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봤더니 얘는 20으로 가고 얘는 10으로 가니까 뒤처지죠. 그러면 얘가 얘를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 안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가는 거였어. 뭐가 맞는 겁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바깥에서 본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절대 속도다. 이 친구의 절대 속도가 이거다. 그리고 이 안에서 본 거는 그냥 상대 속도일 뿐이다. 라고 했다고 쳐봐 얘가. 근데 또 이 은하계가 막 은하수라고 해야 돼. 은하수. 쫙 돌고 있어. 여기 수만 가지 별들이. 별 이렇게 그리나요? 그럼 그 바깥에서 또 삘랄라가 봤어. 그랬더니 얘네들은 또 이렇게 막 휘어오고 있어. 그러면은 얘 절대 속도는 또 엉망진창이죠. 그러면 상대론의 결론은 뭐냐? 나의 절대 속도는 알 수 없다입니다. 내가 나의 절대 속도는 알 수 없어요.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지구는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절대 속도를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가 그랬어요. 야, 이 기차는 사실 멈춰 있는 거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기차는 사실 움직이고 있죠. 공전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역류했다면 할머니 공전하고 있어. 그렇게 뭐 그럼 분위기 안 좋아지죠. 그냥 뭐 모른 척 해야지. 할머니가 그런가 보다면 그래야죠. 그러니까 상대론의 그 핵심은 뭐냐면 보이는 대로 그냥 기술을 한다. 그게 상대론이에요. 왜냐면 절대 속도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볼 때는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걸로 보여요. 만약에 실제로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쳐보자. 그래도 그렇게 보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V로 왼쪽으로 V로 간다. 그래도 얘가 오른쪽으로 V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할머니가 있네. 얘가 또 그런 거야. 할머니 이거 간다. 그랬어. 자, 그럼 내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볼게. 자, 이거 이렇게 돌려볼게요. 180도. A를 아래로 가고 이걸 180도 돌릴게. 그럼 A가 아래로 가. 180도 돌렸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겠네? 할머니 있고. 다른 반에서 웃었는데 왜 안 웃어요? 이제 웃음 포인트 놓쳤네, 여러분. 이거 웃긴 거 그린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렇게. 괜히 힘들기만 하고 웃기지도 않네. 그냥 그대로 그릴 거야. 여기 할머니 있어. 얘 B야. B가 위로 간 거야. 자, 그러면 A가 이게 이 화살표 있잖아요. 이 화살표. 이거 화살표. 내가 180도 돌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화살표가. 이 방향이 되지, 이 방향. 그러면 A가 B를 볼 때는 또 어떻게 보여? 또 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즉 관찰된다. 그렇게 보인다를 말씀드리고 있죠. 상대 속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절대 속도가 바뀐 게 아니고요. 절대 속도는 상관할 필요 없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얘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B 입장에서 A를 볼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A 입장에서 B를 봐도 얘가 오른쪽으로 V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A 입장에서 보면. 상황을 돌려서 보면. 알겠어요? 근데 실제 속도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새끼 빛의 속도 버금갈 정도로 빠르게 가네. 근데 그러면 A가 이게 시계를 차고 있어. 그럼 B가 A를 볼 때 A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꾸로 돌려봐. B도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럼 A가 B의 시계를 봤을 때 느리게 가는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상대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상대론은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절대론에 사로잡힌 사고를 하나 예를 들어줄게. B가 볼 때 A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면 A가 볼 때 B의 시간은 빠르게 가는 걸로 보인다. 이건 절대론이에요. 그건 실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 몇 개로 보여? 4개로 보이지만 3개야. 실제로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 시간이 그렇게 가는 걸로 잠깐 보이는 거예요. 왜곡돼서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상대론은
굉장히 사고가 유연해져야 돼. 이 사람이 봤을 때랑 이 사람이 봤을 때랑 속도가 다르다. 실제 달라진 게 아니죠. 그렇게 보일 뿐 이 사람의 속도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절대 속도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구에 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 그리고 은하계가 빙글빙글 도는 속도 이런 것들을 다 합해 보면은 절대 속도가 얼마인지 측정하는 거는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상대 속도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만 측정하면 그냥 서로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상대론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앞 페이지로 와서 479페이지.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전부 다 실제 세계에서는 관찰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그 밑에 479페이지에 사건의 측정 밑에 사건이 발생하는 걸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불이 탁 켜졌다. 여기서 불이 탁 켜지면 여기서 뿅 튀어나와서 여기 탁 도착하는 거.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측정하는 거. 그걸 사건의 측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밑에 우주선을 보겠습니다. 우주선이 있는데 정 가운데 스탠드가 하나 있어. 전구. 뭐 예를 들면 가로등 같이 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스위치를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스위치를 탁 누르면 이 안에 우주선이 확 밝아지겠죠. 벽지에 막 멋있는 무늬를 막 그려놨어. 조카가. 근데 불을 켜기 전에 몰랐어. 근데 불을 탁 켜니까 오 마이 갓. 멋있는 무늬를 그렸구나. 를 볼 수 있는 건 빛이 도달했기 때문에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불을 켜겠습니다. 불을 켜면 뿅 하고 비달갱이가 튀어나갑니다. 그럼 비달갱이가 촉 가서 쇽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쇽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여기 길이가 이 안에서 이 길이 L0라고 하면 양쪽에 똑같다고 해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봤을 때 비달갱이의 속도는 둘 다 C죠. 그러면 S는 VT, S는 VT, 속도 똑같아, 길이 똑같아. 그러면 날아가서 탁 부딪히는데 걸린 시간도 똑같죠. 그래서 동시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이 볼 땐 동시에 도착해. 근데 이 우주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깥에서 관찰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 비달갱이가 뿅 하고 튀어나가는 순간에 이 우주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바깥에서 봐도 비달갱이의 속도는 무조건 C입니다. 그럼 여기서 뿅 출발했죠. C로 보여. C로 보이는데 이 벽은 이렇게 다가와요. 그럼 이거는 먼저 도착하죠. 여기 탁 도착했을 때 아직 얘는 이만큼 더 가야 됩니다. 그럼 바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가니까 먼저 뒤에 탁 도착하고 얘는 좀 있다가 탁 도착합니다. 다만 이런 걸 관찰하려면 빛의 속도에 버금갈 정도로 빨리 가야겠죠. 만약에 이게 그냥 현실 세계였으면은 그냥 누르는 순간 도착해버리죠. 현실 세계의 속도보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 속도가 빛의 속도 버금갈 정도로 가면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벽에 동시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럼 동시성도 상대적이라는 거죠. 바깥에서 봤을 땐 동시에 도착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그 479페이지 아래 맨 아래 우주선 안에 관찰자가 볼 때는 동시인 사건이 지면에 정제 있는 관찰자에게는 동시가 아니다. 사건의 동시성 역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상대 시간 내용인데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것만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상대 길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잘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상대 길이 수축 설명드리고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이 안 돼요. 위상수학을 써야 됩니다. 토폴로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몇 가지 예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예, 알겠죠? 잠깐 쉬겠습니다.